세계 경제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세계 경제하면 아무래도 러시아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게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궁금해요. 본의 아니게 우리나라는 많은 기회 요인들을 유실한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 경제 또 어렵다고 하니 경제 확 일으키자. 최근에 러시아가 쿠데타가 있었잖아요.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나? 이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쿠데타 이후에 전쟁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상당히 러시아 정세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푸틴은 리더십에 엄청난 스크래치가 간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2024년이 러시아의 대선인데 그 대선 전에는 푸틴이 무리수를 둘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우크라이나 전은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을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푸틴 입장에서도 미국을 상대로 완승을 한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미국도 이 전쟁에서 꼬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바이든 입장에서 러시아랑 전쟁을 대리전으로 했다가 갑자기 졌다? 이거 선거를 기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양쪽 수장 모두 원하는 차선책은 지금 전쟁이 소강 상태로 대선 전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지지부진하고. 그렇죠. 전시에는 불필요한 일이 아니고서는 장수를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전쟁이 끝나기가 어렵다. 정확히 말하면 내년 선거 전까지는 전쟁은 계속된다. 미국 대선이 11월이잖아요. 네. 아직 1년도 더 남았다는 건가요? 너무 기네요. 다행히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빠르게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러시아라는 전 세계 1차 산업의 메카 국가, 광물, 곡물, 벌목 이 어마어마한 자원 수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곡물 가격 많이 안정됐죠. 유가 많이 안정됐죠. 기초 원자재 가격 많이 안정됐어요. 그러다 보니 국제사회에서부터의 지탄도 빗발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충분히 전쟁을 끌만한 상황까지 돼서 제 소견으로는 대선 전까지는 크게 달라질 이벤트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게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궁금해요. 우리나라는 많은 기회 요인들을 유실한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랑 러시아는 서로 간에 필요한 요소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인공위성 자체는 만들 수 있는 역량이 꽤 높았지만 인공위성을 올리는 우주발사체 기술은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또 우주발사체 기술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ICT 분야의 기술 역량은 우리보다 못하죠. 서로 니즈가 많네요. 우리나라는 응용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공학이 발달된 대표적인 나라예요. 하지만 노벨상 수상자나 이런 건 나오지 않은 기초과학기술은 약하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기초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국가예요. 올해 우리나라가 가장 진일보한 성장했던 게 나로 누리호인데 러시아의 기술 전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만든 거죠. 조금 남았긴 하지만 전쟁이 끝날 텐데 우리나라도 다시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견지를 계속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같이 패권 국가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강소 국가나 견실한 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들 입장에선 모든 리딩 국가들하고 우호적인 관계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인도도 사안에 따라 이번엔 미국, 이번엔 러시아, 이번엔 중국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안보 체계에서는 더 공고히 발을 맞춰요. 왜? 중국을 견제하려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자마자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급락했거든요. 또 옥수수 가격도 급락하고요. 이거 싼데? 하면서 수입량을 10배 가까이 늘리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야, 너 나랑 아시아 태평양 안보 이거 같이 하고 하는데 러시아 같이 제재해야지. 그랬더니 인도 정부 얘기가 싸!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대거 수입 늘리는 거예요. 우리도 인도처럼 할 수 있는 건가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리가 필요해요. 러시아는 항상 유럽 쪽에 가까운 지역만 대거 발달했지 극동 지역은 발달이 더디거나 안 이루어졌거든요. 이 극동 지역의 발달을 함께 도모할 파트너는 중국은 좀 부담스러워요.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오히려 우방 국가인데. 그렇죠. 우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힘이 약해지면 분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 완충작용 역할을 해줄 국가가 필요한데 그런 것도 한국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러시아와 우리나라는 아마 전쟁이 잘 끝나고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한 편만 들지 않는다면 금방 또 조건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종전 이후 전 세계 경제 흐름 한 번에 다시 경기를 좋게 만드는 건 전후 피해 복구 사업이에요. 한 2,500조 원 정도 될 거라고 보더라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전쟁이 끝나야 돼요. 세계대전 이후에는 모든 전쟁은요 테이블에서 끝나요. 협정을 그렇죠. 하니까. 일본처럼 완전 항복을 하더라도 테이블에서 하는 거고, 휴전이나 정전을 하더라도 테이블에서 하는 거고. 우크라이나 부르겠죠. 이거는 제 주고 이건 네가 갖고, 아니면 이 전후 피해 복구 사업에 대한 자금은 조율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걸 아는 눈치예요. 또 전투기를 보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훨씬 강수를 두더라고요. 원래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전투기까지 잘 지원 안 해줘요. 그런 상황에서 전투기까지 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나는 양보할 생각이 없음을 서방 세력에게 천명하는 거예요. 전후복구 사업이라는 게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국가라든지 기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전후 피해 복구 사업은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그 나라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됐으니 우리가 도와줍시다 하고 돈을 추원합니다. 그거를 100% 도네이션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건물을 짓거나 다리를 놓거나 뭘 하는 그 사업을 내가 돈을 냈으니 우리나라 기업을 통해서 해라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나라 기업에게 써주시되 인력이 필요한 일은 너희 국민을 쓸게. 이렇게 되면서 전후 피해 복구 사업이 일어나는 게 원래 FM이에요. 우크라이나가 나중에 전쟁 끝나고 야 우리가 돈 써서 이거 다시 원상복구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 줄까를 결정할 때 친한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가장 절박한 이 순간 우크라이나에게 무기 준 사람이죠. 우리 무기 아직 안 줬잖아요. 폴란드 통해서 이렇게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우리도 전후 피해 복구 사업으로 예전에 아니면 전쟁 중에 큰 돈을 벌어봤어요. 베트남전 때 우리가 큰 돈 벌었거든요. 그래서 오일 쇼크 빠르게 극복했어요. 일본은 한국 전쟁 때 일어섰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또 어렵다고 하니 야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우리가 대규모 수주받아서 경제 확 일으키자. 영국, 독일, 뭐 프랑스, 뭐 탱크 줄게, 뭐 줄게, 뭐 다 주잖아요. 왜? 나중에 참 야, 나 들어가려고. 기억하지? 근데 우리 입장에선 러시아는 또 이웃 사촌이고 미국도 또 우리 우방이고 이거 어떡하지? 머리 긁고 있었어요. 내부에서 검토를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주는 게 어떨까? 왜 그 나라에 무기까지 줄 걸 검토했을까요? 전후 피해 복구 사업인 거예요. 젤렌스키 여사 한국에 왔어요. 모셔서 여기서 세레머니 할 때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지뢰 탐지기를 엄청 주기로 했어요. 이게 굉장히 묘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이거는 완전 때려 부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했다지만 상대방의 무기를 아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무기거든요. 이번에 대통령이 폴란드 갔을 때 엄밀히 말하면 전쟁터를 가는 거 아닌 것처럼 폴란드를 갔는데 전쟁터 직접 보고 왔던 그 대통령 리스트에 이름 올려야 되는 거거든. 전후 피해 복구 사업 딱 올려면. 그런데 우리가 아직 전략무기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후순위죠. 바로 1순위가 되려면 1순위인 나라와 컨소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폴란드와 도장 찍고 온 거예요. 폴란드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가장 많이 도와준 영순위 국가예요. 근데 폴란드는 이런 대규모 공사들을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과 같이 해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우리나라 경제는 점점 더 많은 기회가 생기겠네요. 생기길 기대하고 있죠. 우리가 얼마만큼 포션을 가져올지도 이 남의 나라 전쟁 중에 이런 말에서 송구하긴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도 좀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